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삶의 어느 길목에선가 잠시 멈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30여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두 명의 오랜 친구가 서울의 한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광활한 기회의 땅, 미국에서, 다른 한 명은 단풍잎의 나라, 캐나다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을 떠나 비슷한 나이에 은퇴를 맞이했지만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은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정말 몰랐어. 같은 북미 대륙인데 너와 나의 삶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시스템, 노후연금, 이웃과의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느끼는 마음의 평온함에 이르기까지 두 사회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다른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친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국경 너머 두 교포 사회의 은퇴 후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 병원비라는 거대한 그림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35년간 쉼없이 살아온 66세 박정민 씨. 젊은 시절 공장에서 흘린 땀으로 두 아이를 키워낸 그의 삶은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그에게 세월은 병원 출입증처럼 다가왔습니다. 닳아버린 무릎, 매일 삼켜야 하는 혈압약, 그리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그는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보충보험까지 들었지만 병원비 청구서는 해마다 더 무거운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약값은 끝없이 오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은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아플까 봐 병원에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 걸 숨기게 되더군요. 어느 날 허리 통증 시술을 받고 $5,000,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 훌쩍 넘는 본인 부담금을 청구받은 순간 그는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왜 늙고 병드니 이토록 불안해야만 하는가. 결국 그는 역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안양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며 걸어서 복지관과 병원을 오갑니다. 여긴 병원이 코앞이고 진료비는 $10,000도 채 안 나와요. 한국이 정답이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선 아파도 덜 무섭습니다. 박정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고 국민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의료비는 개인의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서 40년을 살아온 68세 김문실 씨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남편과 함께 청소 일을 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그녀의 삶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의 가장 큰 기둥은 바로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는데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약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게 불편할 뿐이죠. 한국 같으면 당장 찍을 MRI도 여기선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65세가 되자 노령보장연금과 소득보장보조금 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이 연금 덕분에 그녀는 돈 걱정 없이 소박한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마음은 편하다는 그녀.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긴 내가 살아온 곳이고 더 이상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걱정은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큽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미국에선 통증보다 진료비 청구서가 먼저 걱정이었고, 캐나다에선 기다림의 지루함은 있을지언정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공포는 없었습니다. 이 차이를 온몸으로 겪은 세 번째 인물, 69세 한상우 씨의 선택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 시애틀에서 사업을 했지만 은퇴가 가까워지자 국경을 넘어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내 몸보다 내 통장이 먼저 걱정되더군요. 미국에선 언젠가 병원비 때문에 평생 일군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캐나다는 불편한 점이 많아도 적어도 그 공포는 없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안심하고 아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 홀로 선 개인과 함께 걷는 사회 두 나라의 차이는 단지 의료 시스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 구조와 정서적 거리감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땅만큼이나 도시 간의 거리가 멀고 은퇴 후에는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교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자동차 없이는 고립이라는 공식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이 어려워지면 병원, 상점, 커뮤니티 활동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마저 희미해지기 쉬운 구조 속에서 많은 한인 교포 어르신들은 언어의 장벽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깊은 외로움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노력에 기댄 자발적 네트워크일 뿐 사회 전체가 받쳐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반면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만큼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입니다.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관, 커뮤니티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어로 운영되는 한인복지회관, 시니어 프로그램, 노인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글 학교, 통역 지원, 이민자 대상 건강 세미나 등이 꾸준히 열리며 언어 때문에 소외되는 일이 적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프라가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네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정처럼 어르신들이 언제든 쉽게 찾아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교포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립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장, 최소한의 품위, 연금 제도의 철학 은퇴소득의 구조 역시 두 사회의 철학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철저히 개인의 근로이력에 기반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세금을 냈다면 많이 받고 그렇지 못했다면 적게 받습니다. 특히 평생 자영업을 하거나 소득이 불규칙했던 이민자 1세대의 경우 충분한 크레딧을 쌓지 못해 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각자 도생, 즉 스스로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냉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모든 노인에게 노령보장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는 소득보장보조금이라는 추가 현금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덕분에 노후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사회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 장, 그래서 나의 집은 어디인가 물론 캐나다의 삶이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답답할 정도로 느린 유료 서비스, 길고 혹독한 겨울,
높은 생활비는 분명한 단점입니다. 때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여기민을 선택하는 교포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미국의 교포들은 유류비와 외로움 때문에 고국을 그리워하고 캐나다의 교포들은 더딘 속도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귀국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의 중심에는 공통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고 약해졌을 때 이 사회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나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한한 자기 책임의 무게가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자에게는 더없이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가파른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개인의 탁월함보다는 평균의 안정을 중시합니다. 속도와 효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공동체의 안전망 안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회입니다.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할까? 그 선택은 단순히 돈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마음을 나누고 싶은지, 차 없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 위급할 때 누구의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입니다. 수십 년간 이국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우리 교포들에게 그곳은 이제 제2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그 고향이 나를 온전한 구성원으로 품어주는지 아니면 여전히 낯선 이방인으로 남겨두는지는 삶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같은 북미 대륙 위에서 펼쳐진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삶.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노년의 풍경은 과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삶의 어느 길목에선가 잠시 멈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30여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두 명의 오랜 친구가 서울의 한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광활한 기회의 땅, 미국에서, 다른 한 명은 단풍잎의 나라, 캐나다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을 떠나 비슷한 나이에 은퇴를 맞이했지만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은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정말 몰랐어. 같은 북미 대륙인데 너와 나의 삶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시스템, 노후연금, 이웃과의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느끼는 마음의 평온함에 이르기까지 두 사회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다른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친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국경 너머 두 교포 사회의 은퇴 후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 병원비라는 거대한 그림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35년간 쉼없이 살아온 66세 박정민 씨. 젊은 시절 공장에서 흘린 땀으로 두 아이를 키워낸 그의 삶은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그에게 세월은 병원 출입증처럼 다가왔습니다. 닳아버린 무릎, 매일 삼켜야 하는 혈압약, 그리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그는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보충보험까지 들었지만 병원비 청구서는 해마다 더 무거운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약값은 끝없이 오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은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아플까 봐 병원에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 걸 숨기게 되더군요. 어느 날 허리 통증 시술을 받고 $5,000,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 훌쩍 넘는 본인 부담금을 청구받은 순간 그는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왜 늙고 병드니 이토록 불안해야만 하는가. 결국 그는 역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안양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며 걸어서 복지관과 병원을 오갑니다. 여긴 병원이 코앞이고 진료비는 10,000원도 채 안 나와요. 한국이 정답이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선 아파도 덜 무섭습니다. 박정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고 국민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의료비는 개인의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서 40년을 살아온 68세 김문실 씨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남편과 함께 청소 일을 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그녀의 삶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의 가장 큰 기둥은 바로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는데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약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게 불편할 뿐이죠. 한국 같으면 당장 찍을 MRI도 여기선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65세가 되자 노령보장연금과 소득보장보조금 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이 연금 덕분에 그녀는 돈 걱정 없이 소박한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마음은 편하다는 그녀.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긴 내가 살아온 곳이고 더 이상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걱정은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큽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미국에선 통증보다 진료비 청구서가 먼저 걱정이었고 캐나다에선 기다림의 지루함은 있을지언정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공포는 없었습니다. 이 차이를 온몸으로 겪은 세 번째 인물, 69세 한상우 씨의 선택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 시애틀에서 사업을 했지만 은퇴가 가까워지자 국경을 넘어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내 몸보다 내 통장이 먼저 걱정되더군요. 미국에선 언젠가 병원비 때문에 평생 일군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캐나다는 불편한 점이 많아도 적어도 그 공포는 없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안심하고 아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 홀로 선개인과 함께 걷는 사회 두 나라의 차이는 단지 의료 시스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 구조와 정서적 거리감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땅만큼이나 도시 간의 거리가 멀고 은퇴 후에는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교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자동차 없이는 고립이라는 공식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이 어려워지면 병원, 상점, 커뮤니티 활동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마저 희미해지기 쉬운 구조 속에서 많은 한인 교포 어르신들은 언어의 장벽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깊은 외로움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노력에 기댄 자발적 네트워크일 뿐 사회 전체가 받쳐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반면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만큼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입니다.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관, 커뮤니티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어로 운영되는 한인복지회관, 시니어 프로그램, 노인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글 학교, 통역 지원, 이민자 대상 건강 세미나 등이 꾸준히 열리며 언어 때문에 소외되는 일이 적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프라가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네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정처럼 어르신들이 언제든 쉽게 찾아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교포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립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장, 최소한의 품위, 연금 제도의 철학 은퇴소득의 구조 역시 두 사회의 철학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철저히 개인의 근로인력에 기반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세금을 냈다면 많이 받고 그렇지 못했다면 적게 받습니다. 특히 평생 자영업을 하거나 소득이 불규칙했던 이민자 1세대의 경우 충분한 크레딧을 쌓지 못해 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각자 도생, 즉 스스로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냉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모든 노인에게 노령보장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는 소득보장보조금이라는 추가 현금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덕분에 노후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사회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 장, 그래서 나의 집은 어디인가 물론 캐나다의 삶이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답답할 정도로 느린 유료 서비스, 길고 혹독한 겨울, 높은 생활비는 분명한 단점입니다. 때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여기민을 선택하는 교포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미국의 교포들은 유류비와 외로움 때문에 고국을 그리워하고 캐나다의 교포들은 더딘 속도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귀국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의 중심에는 공통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고 약해졌을 때 이 사회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나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한한 자기 책임의 무게가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자에게는 더없이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가파른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개인의 탁월함보다는 평균의 안정을 중시합니다. 속도와 효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공동체의 안전망 안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회입니다.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할까? 그 선택은 단순히 돈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마음을 나누고 싶은지, 차 없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 위급할 때 누구의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입니다. 수십 년간 이국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우리 교포들에게 그곳은 이제 제2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그 고향이 나를 온전한 구성원으로 품어주는지 아니면 여전히 낯선 이방인으로 남겨두는지는 삶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같은 북미 대륙 위에서 펼쳐진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삶.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노년의 풍경은 과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삶의 어느 길목에선가 잠시 멈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30여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두 명의 오랜 친구가 서울의 한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광활한 기회의 땅, 미국에서, 다른 한 명은 단풍잎의 나라,
캐나다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을 떠나 비슷한 나이에 은퇴를 맞이했지만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은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정말 몰랐어. 같은 북미 대륙인데 너와 나의 삶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시스템, 노후연금, 이웃과의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느끼는 마음의 평온함에 이르기까지 두 사회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다른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친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국경 너머 두 교포 사회의 은퇴 후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 병원비라는 거대한 그림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35년간 쉼없이 살아온 66세 박정민 씨. 젊은 시절 공장에서 흘린 땀으로 두 아이를 키워낸 그의 삶은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그에게 세월은 병원 출입증처럼 다가왔습니다. 닳아버린 무릎, 매일 삼켜야 하는 혈압약, 그리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그는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보충보험까지 들었지만 병원비 청구서는 해마다 더 무거운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약값은 끝없이 오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은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아플까 봐 병원에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 걸 숨기게 되더군요. 어느 날 허리 통증 시술을 받고 $5,000,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 훌쩍 넘는 본인 부담금을 청구받은 순간 그는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왜 늙고 병드니 이토록 불안해야만 하는가. 결국 그는 역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안양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며 걸어서 복지관과 병원을 오갑니다. 여긴 병원이 코앞이고 진료비는 $10,000도 채 안 나와요. 한국이 정답이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선 아파도 덜 무섭습니다. 박정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고 국민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의료비는 개인의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서 40년을 살아온 68세 김문실 씨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남편과 함께 청소 일을 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그녀의 삶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의 가장 큰 기둥은 바로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는데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약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게 불편할 뿐이죠. 한국 같으면 당장 찍을 MRI도 여기선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65세가 되자 노령보장연금과 소득보장보조금 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이 연금 덕분에 그녀는 돈 걱정 없이 소박한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마음은 편하다는 그녀.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긴 내가 살아온 곳이고 더 이상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걱정은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큽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미국에선 통증보다 진료비 청구서가 먼저 걱정이었고 캐나다에선 기다림의 지루함은 있을지언정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공포는 없었습니다. 이 차이를 온몸으로 겪은 세 번째 인물, 69세 한상우 씨의 선택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 시애틀에서 사업을 했지만 은퇴가 가까워지자 국경을 넘어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내 몸보다 내 통장이 먼저 걱정되더군요. 미국에선 언젠가 병원비 때문에 평생 일군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캐나다는 불편한 점이 많아도 적어도 그 공포는 없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안심하고 아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 홀로 선개인과 함께 걷는 사회 두 나라의 차이는 단지 의료 시스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 구조와 정서적 거리감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땅만큼이나 도시 간의 거리가 멀고 은퇴 후에는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교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자동차 없이는 고립이라는 공식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이 어려워지면 병원, 상점, 커뮤니티 활동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마저 희미해지기 쉬운 구조 속에서 많은 한인 교포 어르신들은 언어의 장벽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깊은 외로움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노력에 기댄 자발적 네트워크일 뿐 사회 전체가 받쳐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반면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만큼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입니다.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관, 커뮤니티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어로 운영되는 한인복지회관, 시니어 프로그램, 노인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글 학교, 통역 지원, 이민자 대상 건강 세미나 등이 꾸준히 열리며 언어 때문에 소외되는 일이 적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프라가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네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정처럼 어르신들이 언제든 쉽게 찾아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교포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립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장, 최소한의 품위, 연금 제도의 철학 은퇴소득의 구조 역시 두 사회의 철학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철저히 개인의 근로인력에 기반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세금을 냈다면 많이 받고 그렇지 못했다면 적게 받습니다. 특히 평생 자영업을 하거나 소득이 불규칙했던 이민자 1세대의 경우 충분한 크레딧을 쌓지 못해 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각자 도생, 즉 스스로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냉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모든 노인에게 노령보장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는 소득보장보조금이라는 추가 현금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덕분에 노후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사회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 장, 그래서 나의 집은 어디인가 물론 캐나다의 삶이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답답할 정도로 느린 유료 서비스, 길고 혹독한 겨울, 높은 생활비는 분명한 단점입니다. 때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여기민을 선택하는 교포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미국의 교포들은 유류비와 외로움 때문에 고국을 그리워하고 캐나다의 교포들은 더딘 속도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귀국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의 중심에는 공통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고 약해졌을 때 이 사회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나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한한 자기 책임의 무게가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자에게는 더없이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가파른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개인의 탁월함보다는 평균의 안정을 중시합니다. 속도와 효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공동체의 안전망 안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회입니다.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할까? 그 선택은 단순히 돈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마음을 나누고 싶은지, 차 없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 위급할 때 누구의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입니다. 수십 년간 이국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우리 교포들에게 그곳은 이제 제2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그 고향이 나를 온전한 구성원으로 품어주는지 아니면 여전히 낯선 이방인으로 남겨두는지는 삶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같은 북미 대륙 위에서 펼쳐진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삶.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노년의 풍경은 과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삶의 어느 길목에선가 잠시 멈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30여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두 명의 오랜 친구가 서울의 한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광활한 기회의 땅, 미국에서, 다른 한 명은 단풍잎의 나라, 캐나다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을 떠나 비슷한 나이에 은퇴를 맞이했지만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은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정말 몰랐어. 같은 북미 대륙인데 너와 나의 삶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시스템, 노후연금, 이웃과의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느끼는 마음의 평온함에 이르기까지 두 사회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다른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친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국경 너머 두 교포 사회의 은퇴 후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 병원비라는 거대한 그림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35년간 쉼없이 살아온 66세 박정민 씨. 젊은 시절 공장에서 흘린 땀으로 두 아이를 키워낸 그의 삶은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그에게 세월은 병원 출입증처럼 다가왔습니다. 닳아버린 무릎, 매일 삼켜야 하는 혈압약, 그리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그는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보충보험까지 들었지만 병원비 청구서는 해마다 더 무거운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약값은 끝없이 오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은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아플까 봐 병원에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 걸 숨기게 되더군요. 어느 날 허리 통증 시술을 받고 $5,000,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 훌쩍 넘는 본인 부담금을 청구받은 순간 그는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왜 늙고 병드니 이토록 불안해야만 하는가. 결국 그는 역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안양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며 걸어서 복지관과 병원을 오갑니다. 여긴 병원이 코앞이고 진료비는 $10,000도 채 안 나와요. 한국이 정답이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선 아파도 덜 무섭습니다. 박정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고 국민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의료비는 개인의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서 40년을 살아온 68세 김문실 씨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남편과 함께 청소 일을 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그녀의 삶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의 가장 큰 기둥은 바로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는데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약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게 불편할 뿐이죠. 한국 같으면 당장 찍을 MRI도 여기선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65세가 되자 노령보장연금과 소득보장보조금 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이 연금 덕분에 그녀는 돈 걱정 없이 소박한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마음은 편하다는 그녀.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긴 내가 살아온 곳이고 더 이상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걱정은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큽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미국에선 통증보다 진료비 청구서가 먼저 걱정이었고 캐나다에선 기다림의 지루함은 있을지언정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공포는 없었습니다. 이 차이를 온몸으로 겪은 세 번째 인물, 69세 한상우 씨의 선택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 시애틀에서 사업을 했지만 은퇴가 가까워지자 국경을 넘어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내 몸보다 내 통장이 먼저 걱정되더군요. 미국에선 언젠가 병원비 때문에 평생 일군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캐나다는 불편한 점이 많아도 적어도 그 공포는 없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안심하고 아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 홀로 선개인과 함께 걷는 사회 두 나라의 차이는 단지 의료 시스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 구조와 정서적 거리감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땅만큼이나 도시 간의 거리가 멀고 은퇴 후에는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교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자동차 없이는 고립이라는 공식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이 어려워지면 병원, 상점, 커뮤니티 활동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마저 희미해지기 쉬운 구조 속에서 많은 한인 교포 어르신들은 언어의 장벽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깊은 외로움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노력에 기댄 자발적 네트워크일 뿐 사회 전체가 받쳐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반면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만큼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입니다.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관, 커뮤니티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어로 운영되는 한인복지회관, 시니어 프로그램, 노인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글 학교, 통역 지원, 이민자 대상 건강 세미나 등이 꾸준히 열리며 언어 때문에 소외되는 일이 적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프라가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네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정처럼 어르신들이 언제든 쉽게 찾아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교포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립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장, 최소한의 품위, 연금 제도의 철학 은퇴소득의 구조 역시 두 사회의 철학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철저히 개인의 근로인력에 기반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세금을 냈다면 많이 받고 그렇지 못했다면 적게 받습니다. 특히 평생 자영업을 하거나 소득이 불규칙했던 이민자 1세대의 경우 충분한 크레딧을 쌓지 못해 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각자 도생, 즉 스스로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냉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모든 노인에게 노령보장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는 소득보장보조금이라는 추가 현금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덕분에 노후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사회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 장, 그래서 나의 집은 어디인가 물론 캐나다의 삶이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답답할 정도로 느린 유료 서비스, 길고 혹독한 겨울, 높은 생활비는 분명한 단점입니다. 때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여기민을 선택하는 교포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미국의 교포들은 유료비와 외로움 때문에 고국을 그리워하고 캐나다의 교포들은 더딘 속도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귀국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의 중심에는 공통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고 약해졌을 때 이 사회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나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한한 자기 책임의 무게가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자에게는 더없이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가파른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개인의 탁월함보다는 평균의 안정을 중시합니다. 속도와 효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공동체의 안전망 안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회입니다.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할까? 그 선택은 단순히 돈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마음을 나누고 싶은지, 차 없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 위급할 때 누구의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입니다. 수십 년간 이국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온 우리 교포들에게 그곳은 이제 제2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그 고향이 나를 온전한 구성원으로 품어주는지 아니면 여전히 낯선 이방인으로 남겨두는지는 삶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같은 북미 대륙 위에서 펼쳐진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삶.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노년의 풍경은 과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삶의 어느 길목에선가 잠시 멈춰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30여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두 명의 오랜 친구가 서울의 한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은 광활한 기회의 땅, 미국에서, 다른 한 명은 단풍잎의 나라, 캐나다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을 떠나 비슷한 나이에 은퇴를 맞이했지만 두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은 국경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정말 몰랐어. 같은 북미 대륙인데 너와 나의 삶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료 시스템, 노후연금, 이웃과의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느끼는 마음의 평온함에 이르기까지 두 사회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다른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친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국경 너머 두 교포 사회의 은퇴 후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 병원비라는 거대한 그림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35년간 쉼없이 살아온 66세 박정민 씨. 젊은 시절 공장에서 흘린 땀으로 두 아이를 키워낸 그의 삶은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그에게 세월은 병원 출입증처럼 다가왔습니다. 닳아버린 무릎, 매일 삼켜야 하는 혈압약, 그리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그는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보충보험까지 들었지만 병원비 청구서는 해마다 더 무거운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약값은 끝없이 오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은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아플까 봐 병원에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 걸 숨기게 되더군요. 어느 날 허리 통증 시술을 받고 $5,000,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 훌쩍 넘는 본인 부담금을 청구받은 순간 그는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왜 늙고 병드니 이토록 불안해야만 하는가. 결국 그는 역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안양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며 걸어서 복지관과 병원을 오갑니다. 여긴 병원이 코앞이고 진료비는 $10,000도 채 안 나와요. 한국이 정답이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선 아파도 덜 무섭습니다. 박정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고 국민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의료비는 개인의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서 40년을 살아온 68세 김문실 씨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남편과 함께 청소 일을 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그녀의 삶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의 가장 큰 기둥은 바로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는데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약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게 불편할 뿐이죠. 한국 같으면 당장 찍을 MRI도 여기선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65세가 되자 노령보장연금과 소득보장보조금 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이 연금 덕분에 그녀는 돈 걱정 없이 소박한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마음은 편하다는 그녀.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긴 내가 살아온 곳이고 더 이상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걱정은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큽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미국에선 통증보다 진료비 청구서가 먼저 걱정이었고 캐나다에선 기다림의 지루함은 있을지언정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공포는 없었습니다. 이 차이를 온몸으로 겪은 세 번째 인물, 69세 한상우 씨의 선택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미국 시애틀에서 사업을 했지만 은퇴가 가까워지자 국경을 넘어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내 몸보다 내 통장이 먼저 걱정되더군요. 미국에선 언젠가 병원비 때문에 평생 일군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캐나다는 불편한 점이 많아도 적어도 그 공포는 없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안심하고 아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 홀로 선개인과 함께 걷는 사회 두 나라의 차이는 단지 의료 시스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 구조와 정서적 거리감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땅만큼이나 도시 간의 거리가 멀고 은퇴 후에는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교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자동차 없이는 고립이라는 공식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이 어려워지면 병원, 상점, 커뮤니티 활동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마저 희미해지기 쉬운 구조 속에서 많은 한인 교포 어르신들은 언어의 장벽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깊은 외로움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노력에 기댄 자발적 네트워크일 뿐 사회 전체가 받쳐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반면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만큼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입니다.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관, 커뮤니티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어로 운영되는 한인복지회관, 시니어 프로그램, 노인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글 학교, 통역 지원, 이민자 대상 건강 세미나 등이 꾸준히 열리며 언어 때문에 소외되는 일이 적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프라가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네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정처럼 어르신들이 언제든 쉽게 찾아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교포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립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장, 최소한의 품위, 연금 제도의 철학 은퇴소득의 구조 역시 두 사회의 철학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철저히 개인의 근로이력에 기반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세금을 냈다면 많이 받고 그렇지 못했다면 적게 받습니다. 특히 평생 자영업을 하거나 소득이 불규칙했던 이민자 1세대의 경우 충분한 크레딧을 쌓지 못해 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각자 도생, 즉 스스로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냉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모든 노인에게 노령보장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는 소득보장보조금이라는 추가 현금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덕분에 노후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사회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 장, 그래서 나의 집은 어디인가 물론 캐나다의 삶이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답답할 정도로 느린 유료 서비스, 길고 혹독한 겨울, 높은 생활비는 분명한 단점입니다. 때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여기민을 선택하는 교포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미국의 교포들은 유료비와 외로움 때문에 고국을 그리워하고 캐나다의 교포들은 더딘 속도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귀국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의 중심에는 공통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고 약해졌을 때 이 사회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나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한한 자기 책임의 무게가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자에게는 더없이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가파른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개인의 탁월함보다는 평균의 안정을 중시합니다. 속도와 효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공동체의 안전망 안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사회입니다.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할까?
그 선택은 단순히 돈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언어로 마음을 나누고 싶은지, 차 없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 위급할 때 누구의 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